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선대위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밀 타격을 합니까? 왜냐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누가 직권이죠?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알 겁니다.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네 분께 돌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대위 내홍 폭발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냐,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냐, 장제원이냐, 카드 오픈! 예상 그대로의 답입니다. 3대1. 예상 그대로. 뭐 말씀하시죠. 어려우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을 들긴 들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천하람 변호사에 가서 저 얼굴을 떼어서 윤 후보 얼굴을 윤석열 후보. 예. 이건 잘못은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잘못이죠. 윤핵관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쪽은 누굽니까? 이분 당대표예요. 네. 더 라이브에 출연하던 당대표거든요. 깨알 같은 이번 이제 당원들이 뽑았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당대표고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회의하던 중간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잠깐 그 김건희 여사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라고 하니까 회의가 중단이 됐어요. 그 이제 신문기사에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다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렇듯이 지금 이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는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직급이 없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김종인 총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앞으로는 자기 자리에 있는 이야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기는 장제원 의원을 들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든 이유는 그 선대위에 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더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해도 이준석 대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제원 의원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윤핵관이기 때문에. 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발언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2조 갈등, 이준석, 조수진 갈등이 폭발했다가 겨우 어제 봉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면서 윤핵관으로 싸움이 확전되는 양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윤핵관, 이핵관 필요 없이 선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대위 핵심 관계자이고 싶습니다. 선대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또 불필요한 확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과 이 국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불필요한 논란을 좀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과는 좀 그게 봉합이 되긴 된 거예요? 둘 다 그만뒀으니까 봉합이 된 거죠. 그만둬서. 그러니까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니까 다시 한번 선대위의 일사불란한 리더십과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봉합되는 국면인데. 그게 봉합이라고 그러면 지금 장기로 치면 이준석 대표가 왕은 아니니까 차라고 치고 상으로 차를 잡은 걸 지금 봉합이라고 하는 거면 너무 이상한데요. 대변인님 입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조수진 의원을 상으로 쳐주시는 건 너무 높게 쳐주시는 조리. 단장인데? 천하람 최고위원인데. 천하람 위원장님이 저도 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터무니없는 양비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수진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단장이 부딪혔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조수진 단장의 항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박광원 단장이 송영길 대표한테 나는 송영길 대표 말 안 듣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만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가지고 송영길 대표 정신 이상합니다 하는 유튜브 링크를 기자한테 보내면 그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현 변호사님? 가만히 안 두시겠죠.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장제원 의원이 티끌만한 억울함도 참지 못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 티끌만한 억울함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당 정당 같았으면 징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뭐랄까 정말로 큰 충격을 입은 당대표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윤핵관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당대표를 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선대위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푸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정치하느라 지금 선거 다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약간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단장한테 항명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당했다는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 분란을 계속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면에서 아까 제가 이걸 들었고요. 이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를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저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분 제가 나빠졌어요. 드라이브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준석 편을 드는 건 아닌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다른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지금 보기엔 이 상황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소위 말하는 진실한 박근혜 편 진박 감별사들이 등장해서 너는 아니고 너는 맞구나라고 하고 다녔던 모양이 지금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대표인 자기마저도 너는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따져 묻고 있는 모양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걱정이 전 이런 지금 공개적인 발언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서요. 아니 이게 좀 이준석 대표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윤핵관들의 입을 닫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울산 회동 때 거기 가까스로 봉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러면 내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당신 말 안 들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방송이에요. 언론.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는 안 되니까 밖에서 이 힘으로 뭔가 이제 선대위를 개혁하려는 게 아닌가.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1일 1만 원이 아니에요. 1일 2만 원, 1일 3만 원이에요. 도저히 그 망언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뭐 별로 필요 없다. 못 느낀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평소에 가진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평소의 생각과 이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야 조금 본인의 생각이나 이걸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더 나와야 된다. 더 방송 나오고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아니 더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더 나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즐기고 있는 거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노래 한 곡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하림 씨가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망언은 또 다른 망언으로 덮인다. 네, 그래서 계속하시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있어요.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저도 물론 정치인이 앞뒤를 잘라도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유가 뭔지 모른다 발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라는 얘기니까 이거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그리고 해명이 됐어요? 해명이 됐어요? 어디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취업 앱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공공의 실업급여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뭐 AI가 이렇게 매칭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이제 공공과 민간이 섞인 넥스트 레벨로 가자. 두 개를 좀 섞자 이런 얘기죠. 두 개를 섞었고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지난해 이미 고용노동부가 있는 사회보장 자료랑 다 섞어서 지금 현재 실업자들의 규모를 파악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다 파악하도록 시스템 다 구축돼 있어요. 김성애 대변인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김성애 대변인, 천하람 위원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요. 그래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도요. 이제 이게 뭐 실현 논란이 계속 되니까 저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이게 말 안 하는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게 저렇게 타운홀 미팅이나 실내에서 간담회 하는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다변의 달변입니다. 말을 이렇게 다변의 달변하다 보면 달변이요? 달변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후보라는 건 잘 아시지만 대통령 후보는 공개된 일정에서는 주어진 메시지를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할 말만 딱 하고 끝나고 오히려 경청하는 게 좋거든요. 그것부터 갑니까? 그것부터 아니고 써준 것만 있겠다는 얘기지. 써준 것만 있겠다. 아니라 그날 가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메시지만 반복하면 되는데 너무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후보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인 문제가 되니까 영부인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대안은 선대위 앞으로 왜 넘어갑니까 지금? 선대위 대안은 그래도 후보자를 없애자 이거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아니 국민의 후보자를 없애면 마무리 문제가 마이크를 없애면 마이크를 대책을 좀 세워서.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아내를 영부인이라 하지 말고 여사라고 부르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또 오늘 이목이 쏠렸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네, 10월에 그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의원하고 TV 토론할 때 유승민 의원이 물어봐요. 집에서 정치 얘기 하시냐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남들 하는 만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해놓고 어제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부인하고는 정치 얘기 전혀 안 한다. 정치 싫어하시나요? 예, 정치 싫어하고 전혀 안 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부인 사기 그 뒷얘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인과 관련된 논란을 사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정치하는 거 싫어하는데 정치적인 대화는 합니다. 네.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내가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서 부인이 싫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걸 인터뷰 싫어하는 거지. 그때 유승민 의원 갈 때는 정치적인 같은 얘기 대화 반복되니까 청와대를 축소하고 청와대 영부인에 대한 지나친 국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애우를 하는 건 줄일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개혁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좀 김정숙 여사를 누가 국모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모노릇 지금 벌어지는 조금 거죠. 더 아니, 지나치게 교수님, 자유분방하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고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 당분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딱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그만해요, 그거. 아, 좀 네.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꼴찌네. Stay